23번, 24번의 지구단위 관련된 거 그냥 문제 풀면 간단하게 해결은 되지만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짜가지고 적용할 구역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일단 머릿속에 지구 단위 계획 짜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거나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는 거 알아놔야 되고요. 이거 수립 기준 정할 때도 장관이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일반 시장 운수도 지정하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요거 주민들이 지구 단위 지정하고 수립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지요. 그럼 요거 제안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서 지정을 합니다만은 도시 지역 아닌 곳도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어딘지 툭 나와야 돼요. 계획 관리 지역이거나 용도 지구 중에 개발 진흥지구 지정된 곳인데 얘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 그러죠? 주특이 주거개발하고 특정개발 진흥지구 두 놈은 계획 관리지역에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요 주거개발 있죠, 요 놈 하나라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 놈이 지구단위 계획 짜려면 어디에 있을 때만?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산업유통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짜려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개생농 뭐 이런 얘기.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되고, 요 상태에서는 계획관리면 건폐율이 얼마? 40, 용적률이 100이잖아요. 도시지역, 외지역의 개발진흥지구도 건폐율은 용적률은 100인데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될 수 있는 거 알지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정하여야 한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용도 지구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러죠. 개발구역 지정된 곳에 전부나 일부, 정비구역 지정된 곳에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개발하는 곳, 아파트 지으려고 대지종성 사업하는 곳, 관광특구, 산업단지 이런 곳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좀 신경 쓸 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 이런 걸로 묶이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잖아요. 이런 데 묶인 땅이 좋은겨? 시가와 조정구역 그린벨트 묶인 땅 가질래요? 안 묶인 땅 가질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대답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런 거로 묶인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지정하면 안 되지. 이걸로 묶였다가 해제되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난개발 막으려고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묶여서 곡소리 나다가 뭐 될 때? 해제될 때. 똑같아요. 녹지지역으로 묶었다가 주거나 상업, 공업으로 바뀌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 새로 편입되는 곳. 그런데 이 중에서도 왜 정택이 10년 알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된 것은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공 30만,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풀릴 때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놈이 주거, 상업, 공업, 개발 용도로 바뀌는데 얼마 이상? 30만 이상으로 바뀔 때도 의무 대상. 그러죠? 그러면서 이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되면 몇 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된다고요?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된다. 몇 년? 세상에 이런 것도 잊어먹어요.
개강할 때부터 이건 진짜 아니 이것도 지금 딴 거하고 살짝 헷갈리고 해요. 10년 하려고 그랬죠. 20년 다음날 실효 3년입니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풀려버려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이 각종 기반시설 배치 규모 어떻게 하는지, 5번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에 관한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것저것 완화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는 공식에 따라 완화하고, 도시지역 바깥은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 그 다음에 한옥마을 보존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까지 완화될 수 있고. 그럼 23번 틀린 것은 답 2번이죠. 1kg 3개 이상. 그러죠? 누가 3kg 그랬어요? 소고기 사러 갔어요? 소고기 3kg 사서 오늘 식구도 구워 먹게. 아, 우리 합격하고 어디 야들야들 고기 구워 먹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가을에 저기 저 왕새우 고기, 소위 새우고기도 괜찮은데, 그죠? 가을에 조개구이, 새우고기. 합격하고 공부한 사람끼리 가야지. 누가 식구 끼고 그러면 재미없어. 그잖아요. 공부한 사람들끼리 가야 된다니까. 그러죠? 아, 합격하고 진짜 유럽 여행 쫙 선생님들하고 쫙 일주일 동안 막 가까운 우리 합격하고 서해안으로라도 가요. 네, 합격하고 꼭. 그래서 그 카페에서 서해안으로 합격한 사람 가자 그러면 우르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면 우리 다른 목적 없어. 왕새우 먹기 위해서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23번은 지문 쭉 읽어보면 되고요. 2번 틀렸어요. 그런데 핵심 정리. 아까 칠판 다 얘기한 내용이니까. 자, 24번 볼게요. 옳은 거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10만 제곱미터 걸린 공원이 해제돼 가지고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을 반드시 지정하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일부러 걸린 공원 이렇게 색깔 칠해 놓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틀렸고. 2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놈은 맞나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요거 놀이길이 있죠. 시가와 주정구역이나 공원 둘 중에 하나에서 해제되고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의무 대상이지, 개발 제한구에서 풀리는 것은 의무 대상 절대 아니에요. 면적 얼마든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3번에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자, 그하고 특정 주택이 있죠. 이 두 놈이 지구단위 계획 짜려면 어디에 있어야만? 계획관리지역.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한다. 서로 바뀌었네. 그 다음에 5번 다 틀렸잖아요. 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데 아는 체 하네요. 이 얘기 처음 하는데 다 틀린 걸 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확인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는 이제 답이 틀리면 안 되니까 저 뒤에 100개 답이 있잖아요. 맨 뒤에 답이 있잖아요. 그거 있을 때 이걸 교정지에다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제가 밤새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노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강의할 때 메모를 다 합니다. 메모 다 해서 뭘 얘기를 할지 다 메모를 해서 강의 준비 다 해요. 그렇게 오래 해도 내가 다 낚임을 다 했다니까요.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풀고 일일이 내가 맞으면 또 틀리니까 우리 직원 옆에 앉아놓고 한 1분에 몇 번 다 해서 다 확인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답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이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죠, 이놈. 얘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해야 되거든. 그러죠?
요 내용 중에 1번이 뭐냐면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여기 정비구역 봐봐요. 정비,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이 상태 가지고 안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용도 지역을 딴 걸로 바꿀 수도 있다니까. 용도 지구 있지요. 변경하고 세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용도 지구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용도 지역을 바꿔도 된다니까요. 세분해도 되고. 야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건 두 놈만 반드시 짜야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기존의 용도 지역 지구를 딴 걸로 변경하고 세분하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게 5번 지문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복합개발지능지구를 산업개발지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바로 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핵심 정리 있지요. 이거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건축 기준 등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건폐율, 용적률은 완화되겠죠. 높이 제한 1조건도 완화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용도 지역 지구별 행위 제한 이것도 완화되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조경, 공개 공지, 그놈 두 개만 좀 보면 돼요. 그 핵심 정리는 봐야 돼요. 저 옛날에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국토법령, 건축법령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시효할 때 이거 4개 넣어놓고 대지 분할 제한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나올 주기가 또 됐단 말이에요. 계속 그 기출문제 보면 나왔던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에 개발행위 허가 아닙니까? 이거 아까운 것도 2개 풀고 또 지워야 되네. 1시간은 써먹어야 되는데. 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면 특정 용도 지역 안에 첫째,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받으라. 집 짓고 물건 사고 그러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몇 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녹과한제 안에서. 자기 집 마당 울타리 안에다가 물건 쌓는 건 관계없지만은, 그 다음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도 허가받으시라. 자, 이때 경작, 농사 관련된 거 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 받아야 돼요. 지목 변경 수반하는 목적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임야가 농지로 바뀌는 거. 그런데 전, 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자, 그 다음 네 번째,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같은 토속 채취할 때도 허가 받으시라. 자, 토지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허가를 안 받았죠. 단순히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토지 분할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건축법 제57조 1항에 의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들 허가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거지역 얼마?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면적 미만되게 분할할 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개발행위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하더라도 꼭 명심할 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죠.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도시군 계획 사업 하다 보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중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나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형질 변경, 이런 거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거 할 때는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잖아.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불도저 밀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형질 변경해. 그럴 때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받나요? 안 받지. 왜냐하면 이 사업엔 세 가지 있잖아요. 시설 사업에다가 도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아니요. 그러면 시행 인가 받고 실시계 인가 받고 실시계 인가 받아 사업 하잖아요. 이런 사업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거 한다니까? 그럼 뭐 들라고 이중으로 허가 받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에 의하지 않다. 이 사업에 의하지 않았어.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거 하더라도 예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이라는 응급조치 그 밖에 경미한 것들은 허가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 받습니다. 면적 좀 줄이고 하는 거는 허가 안 받습니다. 확대해서 할 때는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그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비해서 받는 돈을 뭐라고 해요? 이행 예치금이요, 강제금이요? 이행 예치금이 어디가 있어요? 이행 보증금이지. 이행 보증금의 예치사유, 이행 보증금의 예치사유 5가지. 기반시설 설치하세요. 붕괴 손괴 안 되도록 하세요. 885 낙성 먼지 없게 하고 환경오염 안 되게 비탈민에 적용하시라고. 그런데 꼭 명심할 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가 없다. 총 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러죠. 나중에 준공검사 받을 때 돌려주는데 이 중에 준공검사 안 받는 것 2개, 물건을 쌓아놓는 것, 토지의 날 준공검사 안 받습니다. 이걸 허가 없이 했다 이 말이야. 이걸 서류 위조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행위한 놈은 몇 년? 3년 또는 3천만 원이에요. 오케이? 자, 25번에 틀린 거 1번 경작을 위하여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질 변경한다. 개발행위 허가 안 받죠?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받은 후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하고 그럴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축소해서 줄여서 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만은 2번 틀려버렸어요. 3번 토속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개발행위 마치면 준공검사 받나요? 쿠궁 띠리리 틀린 건 나왔는데 또 틀렸다 하고, 응? 그리고 2번 맞췄잖아. 확대할 때 허가 받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직 안 나왔네요. 아니 3번이 또 이상한 사람 나오니까 내가 거기 혼이 빠져가지고 죽여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3번에 준공검사 받는 건 맞죠? 자, 준공검사 안 받는 거는 물건 샀는 거 하고 토지 분할, 그러면 토속 채취, 형질 변경, 공장 다 허가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삐리리.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 안 받아? 자, 여러분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있죠? 입체 환지, 건물 지어야 되잖아. 그럴 때 개발 사업하면서 입체 환지형 건물 짓는 것은 실시계 인가를 다 받아서 하는데 뭐 들라고 또 개발행위 허가를 국토법에 따라 또 받냐 이 말이에요. 안 받아도 돼요?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분할할 때는 당연히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받아 분할할 때도 허가 안 받는 건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여기 경미한 거 있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하고, 50톤 형질 변경할 때 무릎 파악 몇 센치 높이, 높이 깊이 50cm 이내로 절토 성토 정지 허가 안 받잖아요. 포장은 제외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동령 갈 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털 잡아놓고. 26번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은 전답사의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니다. 맞죠?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이건 괜찮아요. 2번 옳은 거 답 나와버렸어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렇지. 확장해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이게 조건부 허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
개발행위로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연장되나요?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 5개 있죠. 그 중에 3번, 4번, 5번은 2년 연장 가능. 1번, 2번 연장 안 됨. 4번은 뭘로 지정된 곳? 이게 스위치 누른 대로 팍팍 열려야 되는 자판기처럼. 밑에 박스 핵심 정리 보세요. 거기 있어요. 핵심 정리가 1번, 1번이 자, 동그라미에서 녹지지역 동그라미, 계획관리 동그라미, 얘들 나왔죠? 얘들이 막 수목이 막 좋은 나무가 막 조수류 막 우량농지 연장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번이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오염 손상 박살나죠? 연장 안 되니까 몇 년만, 3년만. 3번 너무 길고 4번에 뭘로 지정됐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들은 연장까지 해서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허가 안 해주잖아요. 딱 적재적소에 핵심 정리 딱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어요. 최장 몇 년? 3년이지. 연장 안 되니까. 5번 잘 봐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받아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에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수된다. 행정청이 아닌데? 전부 가져가? 그건 아닌, 뭔지 몰라도 쎄하죠? 그러면 됐어. 이게 실력이요. 쎄한 줄 몰랐잖아요, 옛날에. 그럼 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땅을 밀고 1000세대 아파트 짓는다 쳐요. 옛날 도로가 있었지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이 도로 가지고 안 되겠다. 대체하는 도로를, 단지 연결된 도로를 설치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층에 무상으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개발하는 자가 행정청이면 옛날 시설 부지 있지요. 무상으로 가져가면 돼요. 가격 차이 관계없다니까.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대체되는 이 도로하고 대체되는 건 새로운 거 설치해줬지. 얘는 관리층에 무상으로 하는 건 맞아요. 옛날 땅 부지 있죠. 도로 부지. 자기가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가야지. 행정청이 아닌데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 설치해줬다. 이거야 관리청에 가면 되지만 옛날 시설 부지는 그 비용 범위 안에서만 귀속을 한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5번이 뭔가 행정청이 아닌데 무상으로 전부 가져간다. 그럼 잘못된 건 알겠지요? 그 다음 27번 운명의 매수 청구. 자, 칠판 또 보세요.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물 못 짓죠. 이때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 공작물 설치 못 하는데 시설 부지로 묶인 지가 2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거나, 자, 시설이 결정되면 도로 부지로 공사 3년 내 할 것 같으면 1단계로, 3년 뒤에 하면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 짜는 건 알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거나 2단계로 포함된 시설 부지라면 가설 건축물 공작물은 설치할 수 있다. 허가받아서. 그때 시설 예정지 안에 가설 건축물의 요건이 있었죠. 우리 들고 뛰고 가삼삼 하는 거 철근 공구류로 하지 마세요. 존치 기간은 층수, 전기, 수도, 가스 설치되면 안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시설 부지로 묶인 지 10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이땐 때깔 따른 걸로 가야 돼요. 땅 사요. 다리 떨지 말고 어지러워 죽겠구만. 매수. 다리를 왜 그렇게 싸나게 떠는지 달달달 떠니까 어지러워 죽겠어요. 자, 매수 청구 들어갑니다. 자, 매수 청구 들어갈 때 시설 부지 묶인 지 몇 년 넘어야?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 복 나갑니다. 자, 누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 하나요? 책 절대 보지 마세요.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 그러면 안 되지. 이거 가지고 케이스 냈잖아요. 자, 이렇게 A광역시 B구에서 LH공사가 사업 시행자일 때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자, 정확히 알아야 돼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에 가야 되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한테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자한테. 그러면 A광역시 B구에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요? LH공사 야한테 가야지.
그러죠? 그럼 만약에 요 상태면 얘들은 땅 주인한테 몇 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통보하면 되고 6개월. 근데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다면 이자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이 매수 의무자면 6개월 내 살란다, 6개월 내 살란다, 얘들한테도 통지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문 이렇게 낼 때 LH공사는 6개월 내 매수 청구한 갑하고 광역시에다가 매수 여부를 통보해 주라 이렇게 낸 거예요. 사기로 몇 년 내에 산다? 자, 매수한단 말이에요. 안 사기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산다 해놓고도 안 살 수도 있고. 그러면 허가 받아가지고 몇 층이야? 3층이야. 뭘 지을 수 있다고? 단독. 그 다음 1종 2종 건생 건물. 2종 건생 중에서도 꾸리꾸리한 거 아니야. 꾸리꾸리한 게 뭐요? 단 안마, 노래방, 다중생활시설 제외하고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안 되고. 자, 이때 운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매수 청구 들어갔죠? 매수할 때 매수하는 절차라든가 매수 가격 평가해야 되지? 에 관하여 적용하는 게 뭘로 할까요? 무슨 법? 뭐 조례 뭐 있잖아요. 뭘로? 공취법이라고 해결해버리네. 무슨 법이요? 아, 이 법 제목도 못 외우고 시험장 가는 거죠. 감독관이 이 법 얘기해보라고 할 텐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로 거기에 따른 기준으로 가격 감정평가합니다. 자, 평가했더니 1억이 나왔지. 그러면 현금 주는 게 원칙이나 예외로 뭘 줄 수 있고? 채권 줄 때는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만 채권 줍니다. 자, 이때 언제 채권 주는 경우에요? 언제 채권 줄까?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발행하죠. 비업무용 부재부동산은 얼마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죠. 이때 채권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뭘로 해결하고?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색깔 다르게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했지. 20년 된 날의 다음날 다시를 한다. 아휴, 27번 틀린 거 4번이죠. 금방 1, 2, 3 다 얘기한 거예요. 채권의 발행 절차가 떴어. 조례로 합니까? 지방재정법. 여러분 저 공취법, 지방재정법 조례 적용하는 거 있지요. 진짜 좀 해주세요. 불이웃 돕기도 하잖아요. 방위성금도 내고 이거 하나 못 해주나요?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구분 좀 해놓으세요. 이런 선생이 어디가 있어요? 신신당부하고. 자, 그 다음에 28번 여러분 좋아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 이거 아깝네 또. 아깝잖아요. 한두 문제 하고 치우고 손이 떨리네. 머릿속에 다 넣었죠 여러분? 아니 이게 다 넣었냐고 지우는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요 기반시설 유발개수 같은 것들 여러분 따로 공부해 놓으시고요. 어차피 동영할 때 문제 나오니까 이 두 개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그러면 왜 법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 지정권자가 둘 다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특별시 등등 시장운수. 야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딸랑딸랑 심의, 야는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이 둘 중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있지요. 향후 2년 내 20% 이상 초과해서 용량이 부족하다. 그럼 뭘로 지죠?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팍팍 늘어났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거 지정할 때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돼요. 요거 지정하고 몇 년 내 설치계획 안 짜면 다음날 실효? 1년. 오케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 없어요. 요거 지정하고, 자, 200 초과하는 건물 지을 때 돈 내는 거 알죠? 돈 내야 돼. 200 초과. 워터로 내는 거 이거 아니요? 현금 대신 몰라? 예? 28번에 틀린 거 금방 쭉 얘기한 거고 2번 보세요. 자, 2번 지문. 녹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맞나요? 여러분, 허리 안 펴고, 이게 이제 또 때가 됐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어떤 건지 아셔요? 도곡록이라는 애가 나와서, 도곡록이가 학교 가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폐기물 버리고, 그거 기억나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은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에요. 도곡록이 이렇게 외워야 돼. 도로, 공원, 녹지. 서지 마요. 밑에 박스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중에 대학교, 전문대학 이건 제외되는 거 알잖아 이제. 그럼 다시 2번으로 가서 녹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면 맞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 있으면 맞네. 하지만 뭐요?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학교 중에 뭐는 제외하고. 대학교 이런 거 대학교라고 그래. 시골 노인네들은 대학교, 전문 대학교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도시 지구단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중 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대학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대학교 같은 거는 반드시 안 해도 돼요. 대학교 뭐 좀 서울에도 좋은 대학 많은데 굳이 버스 타고 3시간 가고 지방으로 아버지 속 터져 죽게 만들고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집에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은 왜 그런지. 서울 시내도 대학 천지고 경기도 천지 아니요. 뭘 차를 3시간 타고 가냐고. 지방으로 죽여볼 수도 없고 어떻게 진짜. 자, 4번 보세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허가 건수 빡 늘었죠? 그럼 뭘 넣어지죠? 그러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된다는. 반드시 그 박스 밑에 시설은 기억했고요. 자, 한 장 넘어가면 29번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자,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자, 이게 지금 핵심을 몇 개 잡아줄 테니까 요놈 있죠, 요놈. 요놈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 그러죠.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합치면 도시군계획사업. 그러니까 그 도시군계획사업 중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놈만 국토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자로 가요. 시행자.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자, 원래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이 합니다.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자, 관할구역 안에서 예외로 국가계획 관련되어 있으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시설 관련되면 도청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얘들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청인 시행자란 말 속에는 이 많은 게 들어갔죠. 그러면 행정청이 사업 잘못했다, 행정심판 제기한다 할 때 누구한테 가란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에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지정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 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 잘못했다, 행정심판 제기하라 그럴 때 행정심판법에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되지. 행정청이 아닌데.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그놈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가서 심판 제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꼭 하나 외울 점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총수 동의 얻어야 돼요. 국공유 제외하고. 그런데 LH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시행자가 결정되면 실수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거나 고시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시행자 보호조치가 6개 있어요. 자, 이거는 개념만 알면 돼요. 자, 이 사업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두 번째, 등기부 대장 지적도 띄어볼 때 돈 내고 안 내고 무료 열람 등 처분의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주소 거소 알 길이 없네요. 공시송달에 특례 인정하고 그러죠. 네 번째, 안 팔아 강제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연분 왜 그랬어? 나 쓰고 있잖아. 수용 사용이라고 4번 쓰면서 물었잖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분위기 끊었잖아. 쭉 달리고 있는데 태클을 이런 데 거나? 공시법 시간에 걸어. 공법 시간에 걸지마. 내일 무슨 과목? 저런 내일 공시법이 아니구만.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어. 자, 수용 및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용에 관하여 국토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 적용? 이거지. 이게 토지 중에 기본법이라니까. 작년에 나온 게 이거잖아요. 토지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바 없으면 도시정비법 적용한다고. 정비법이 왜 들어가요? 공취법에 따른다. 자, 그럴 때 공취법은 사업 인정 얻어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국토법은 실시계획에 인가고시 떨어지면 공취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실시계 고시 떨어지면. 그 다음에 5번째, 타인 토지의 출입, 장애물 제거 변경 가능하죠. 이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출입할 때 출입에 허가를 받으면 돼요. 야들은 출입 허가 필요 없지. 그리고 출입하려면 며칠 전 통지? 7일 전에. 그다음 정표 휴대 제시하면 되고요. 청량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장애물 날려야 되겠다 할 때는 며칠 전? 3일 전 동의 없고요. 통지하고 일주일 전 일몰 후에는 동의 없이 승낙 없이 가지 말아라. 손실보상은 출입을 직접 한 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자가 속한 행정. 뻔하지 뭘. 그 다음에 국공유지로서 사업에 필요한 땅이 있다. 이거 팔아먹지 마라. 팔면 당연무효. 요거 알고 끝. 29번에 틀린 거 1번 안 바꿔요. 1번 토시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점령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어디서 본 듯한. 자, 원래가 이게 그러니까 요 사업을 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경미한 시설은 안 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청소년들이 막 운전 안 하고 운전학원 사고 나면 막 자동차 박살나서 장례시설 가고 종합의료시설 가고 폐차장 막 시장 막 공공청사 공공공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시설. 양이 진짜 많네. 그죠? 제가 카페 올린 거 봤어요? 글? 어제? 공법 양이 너무 많다. 빼버리자 시험 과목에서 라는 글을 제 스스로 올렸어요. 수험생은 통쾌하게 하려고. 절대 안 빠집니다. 부동산 공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마음으로나마 과목에 시험 가서 빼버리자 너무 양 많다 한 글을 올려줬어요. 읽고 위안을 얻으라고. 1번 맞는 거예요. 2번 LH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LH공사하고 지방공사입니다. 야들은 이런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순수한 민간 시행자가 될 때는 건설업자 등이 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였지만 LH공사, 지방공사는 그런 거 필요가 없다. 4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임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할 수 있는 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 지정한 자에게 심판 제기한다. 맞죠? 그 지문도 알아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행정청인 시행자가 나오면 행정시임판법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했다.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찾아가서 저놈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심판 제기하면 된다. 시설부지 20년 풀리는 것은 그놈 5번이고. 자, 30번에 타인토지 출입이죠. 옳은 것. 이게 좀 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1번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 승인 받아가지고 타인토지 출입해요? 뭔 그런 법이. 그냥 가도 돼요. 정표 휴대 제시하면 돼요.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2번 타인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한 자는 사용하고자 한 날 7일 전까지 통지한다. 맞나요? 여러분 자, 네 땅 들어갈란다. 7일 전 들어가서 청량하다가 일시 사용할란다. 장애물 날릴란다. 그러면 3일 전. 헷갈립니다. 이거 시험장 가면 3일 전입니다. 3번 타인토지에 출입하고자 한 자는 권한 표시하는 정표 허가증을 지니고 내보이라. 맞죠? 4번 타인토지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행위자가 직접 보상해요?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 주체가 보상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허가받지 않고 타인토지 출입했다고 징역 보내요? 1년 이하 징역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안 받고 타인토지 출입했다고 징역 가라, 벌금 내라, 전과자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이 징역 안 해도 돼요? 예? 과태료로 해가지고 전과 없애줘야지. 서지 마요.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정작 그거 뭐들라 외워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3년 3천만 원 일장에서. 그러죠?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행위한 자고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했거나 거짓 부정하게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 한 자는 몇 년? 3년 또는 3천만 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 문제예요. 복습 딱 해야 돼요. 여기 언급한 거 위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또 부족한 거는 동영 문제 4주 남았죠. 그때 제가 의도대로 또 문제를 배치해서 연습할 겁니다. 28페이지에 건축법 가야 되잖아요. 미리 공지했죠? 1장 4장 한다고 했잖아요. 하긴 여러분들 뭔 얘기해도 뭐 되겠어요. 1장 4장 건축법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4장은 쉬우니까 복잡한 머리 시켜줄 수 있거든요. 지금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이건 머리 슉 시킨다니까. 자, 1번 61번 용어 올바른 거라고 돼 있죠. 지하층은 나오면 딱 외워야지. 2분의 1. 여러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뭐요? 재축이요? 개축이요? 재해로 멸실하고 다시 지으면 처음부터 내가 재축부터 물으셔야 되는데 재해로 멸실해서 다시 지으면 재축,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개축. 그러면 2번은 철거하고 그러면 개축. 3번의 건축이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 즉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용적률 산정할 때 빼는 것.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속으로 설 때. 그 다음 피난안전구역, 대피 공간. 자, 고층은 몇 층 이상을 말할까? 30, 높이는 120, 초고층은 50, 높이 200. 그렇지. 그런 거 좀 외워놓으라 했잖아요. 밑에 핵심 정리 용어 있죠, 용어. 그런 거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약집 있고 책 다 있어도 이건 정말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일이 다 넣어놓은 거니까. 62번 건축법 적용받는 거. 자, 이거 또 지워야 되네. 이거 건축물이라 하면 뭘 건축물이라 할까요?
막상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또 이에 딸린 시설물로서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자, 그러면서 예외 있죠, 예외.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지정됐거나 가지정된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 설비 등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관리사무소 그러면 안 돼요.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주택 그러면 안 되고요.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수시로 나왔어요, 이놈. 그러면 62번 답은 4번 콜. 핵심 정의 또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쉬운 거, 익숙한 거,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쉬운 걸 잘해야 돼요. 익숙한 거, 푼 문제를 또 풀고 하는 거예요. 63번 건축법 적용 틀린 것은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애초부터 건축법 배제시키는 거예요. 철도법으로 해야 되니까. 플랫폼이고 뭐고 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얘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3, 4, 5번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요, 이건 또 색깔 좀 다른 걸로. 이거 뒤에서도 얘 잘 보이죠? 그냥 하얀 걸로 할까요? 이걸로요? 이렇게 글씨도 안 써져요. 찹쌀떡 먹다가 보리떡 먹는 느낌들. 자, 전면 적용 있죠? 자, 어디다가 여기서는 모든 건축법 다 적용한다. 도시지역, 그러죠? 도시지역 좀 됐나 보네. 도시지역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인 곳,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라면 동 또는 읍지역, 섬지역은 인구 이상일 때 모든 건축법 다 정해요. 도시도 아니고 지구단위도 안 묶였어. 동업이 아니고. 자, 그런 데서는 일부를 배제하죠. 6개 규정.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성 관련된 거 2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할 때 절차,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받는 것, 그 다음에 방화지구제도 있죠. 그 다음 대지의 분할 제한. 이 6개 규정은 이 전면 적용이 아닌 시골에서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동이나 업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죠? 4번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동이나 업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죠? 건축선 이런 거 적용 안 합니다. 5번 용적률도 적용 안 합니까? 자, 오늘 꼭 외워야 돼요. 적용한다 안 한다 이 말 나오잖아요. 용적률, 건폐율, 건축허가, 건축신고 있죠. 이건 어디라도 적용받습니다. 세상에 건물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 적용 안 하는 데 없어요. 개별 제도로 배제되는 것 빼고는. 용도가 아무런 용도가 지정 안 된 땅이 있어 없어요? 아무런 용도도 없는 땅이 있냐고요? 많아요. 세계에서 단일 국가 중에 섬이 3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는 거 알아요? 섬이 3번째로 많은 나라래요,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가면 헤아릴 수 없는 섬이 있다는 거지. 자잘한 섬들, 그죠? 그래서 50대 남자 혼자 사는 섬 많잖아요. 나자연.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날 저 텔레비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선샤인 못 봐가지고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봐서 큰일 났네. 금희열. 그거 안 봐요? 안 봐도 짠다면서 안 나오는데 좀 보세요. 영도 미지정된 땅이 많죠. 거기다가 건물 지을 때 허가 신고 하게 안 하게?
해야지. 그럼 건물 질 때 용적률은 몇 프로? 뭐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해버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이하로 해야지.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 아닌 거 물어볼 때 용적률, 건폐율이 단골인데 그건 어디라도 적용을 다 받아요. 오케이? 64번 용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니요? 그 오른쪽에 핵심 정리 있지요? 진짜 이건 진짜 줄 쳐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저 혼자 살짝 갔다 올 테니까 마지막씩 준비하러 요거 읽어보고 나가세요. 찬물 한 잔 묵고 올 테니까 따라오지 말고요. 박스 꼭 읽어보고 읽어본 사람만 나와서 확인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정수기 앞에.